자, 오늘 흑자 동물 오랜만에 네 번째 편이 시작이 되네요. 첫 화가 아마 사자였던 걸로 기억하고, 두 번째가 곰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세 번째가 범고래였고, 이번에 기린이 되겠네요. 이 앞에는 그래도 좀 빠르게 했어요. 사자, 곰 특히 빠르게 했었죠. 근데 시간 좀 둔 다음에 범고래하고, 더 시간 많이 든 다음에 지금 기린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약간 부담이 생겨버린 거예요. 옛날만큼 부담감을 많이 갖지는 않는데, 그래도 막 이제 다른 영상에도 흑자 동물 너무 재밌어요, 다음에 뭐예요, 막 이런 걸 많이 보다 보니까 좀 잘해야 되는데, 이거 막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약간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이틀 전에 화요일에 흑자 동물을 하려고 했었는데, 기린 거를 몇 개를 봤는데 씨발 할 게 없는 거야. 그냥 다리 존나 긴 새끼들 그냥 싸돌아다니면서 풀이나 처먹고, 무슨 아카시아 좋아한대, 각선미 좋은 애들 그냥 뭐 돌아다니면서 그거 처먹고 있길래 뭐 할 게 없어. 아니 씨발 진짜 할 게 없는데 어떡하지? 딴 걸로 틀까? 해서 이제 벌꿀오소리도 좀 봤는데, 벌꿀오소리도 이미 그 특이점이 너무 유명해졌어. 뭐 뱀 먹다가 독에 취했는데 일어나서 다시 먹고 다시 쓰러지고 다시 먹고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코끼리한테도 댐비다가 이제 발로 계속 차여가지고 다리 부러진 거라든지 뭐 이런 거 너무 유명해져서 내가 얘기해도 다 아는 거잖아. 그래서 됐다 싶었는데, 다행히 제가 기린 다큐를 하나 찾아냈어요. 그리고 그 기린 다큐멘터리가 일반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일단 기린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기린은 기린목, 기린과 뭐 그런 거겠죠. 몰라요 솔직히. 아까 대충 봤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건 그런 거 아니니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이 새끼 은근히 싸움을 잘합니다. 육지동물 싸움 랭킹으로 하면 1등은 뭐 뻔하지만 항상 코끼리가 먹고 들어가고, 2등이 이제 조금 갈리긴 해요. 약간 갈리는데 이제 코뿔소를 보통 놓더라고요. 이제 3등이 하마, 4등을 기린, 5등을 이제 버팔로, 요 정도 느낌으로 보더라고요. 자, 일단 킹끼리 새끼는 일단 체중부터가 4톤 5톤 쳐 나가기 때문에 뭐 6톤씩 나가고 이래서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진짜 그냥 건물이 다니는 겁니다. 덤프트럭이 그냥 다니는 거야. 그래서 뭐 사자고 호랭이고 곰이고 하이에나고 나발이고 코끼리는 안 건드려요. 부상당한 코끼리를 먹다가 이제 걸린 걸 보고 코끼리를 사냥했다 뭐 이런 식으로 알려지거나, 새끼 코끼리를 사냥하거나 이런 건 좀 있지만, 성체 아프리카 코끼리를 사냥하는 건 그냥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등하고 3등이 좀 엎치락 뒤치락 하더라고요. 이거 여러분의 의견 어떨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체급은 코뿔소가 더 높아요. 하마가 뭐 대충 2톤에서 2.5톤 좀 나가는 것 같고, 코뿔소가 한 2.5에서 3톤 좀 나가는 것 같아요. 코끼리는 이제 그거보다 한 2배 되고, 체급이 살짝 더 높아. 그리고 뿔이 달려서 뿔로 찌르면은 코끼리도 한 번씩 패배할 때가 있어요. 10번 싸우면 한 번쯤 코끼리가 도망가요. 런쳐요. 뿔에 찔려가지고. 근데 하마도 이 주댕이가 만만치 않아. 아가리가 존나 커. 그리고 코뿔소가 피부가 굉장히 두껍잖아요. 하마가 더 두껍대. 그래서 그 하마도 가끔 이제 사자나 뭐 배고픈 육식 동물들한테 공격당할 때가 가끔 있는데, 물어도 이빨이 안 들어가. 피부가 너무 두껍고 단단해서. 이제 요런 계열 쪽에서 이제 1등은 바다코끼리인데, 코끼리들이 다 그래. 바다코끼리도 체중이 엄청 많이 나가잖아요. 그리고 걔는 육지에서 잘 못 움직이잖아. 몸이 씨발 아케보노야. 몸이 한무대기란 말이야. 흘러내리고 있어, 치즈처럼. 근데 북극곰들이 한 번씩 너무너무 배가 고플 때 슬쩍 한번 해봐요. 뭔지 알죠? 그러니까 뭔가 예쁜 여자 있는데 나랑 사귀어줄 리 없는데 너 뭐 혹시 못생긴 남자랑 사귈 수 있냐? 뭐 이렇게 슬쩍 건드려 보는 거지. 그럼 걔가 아니요? 아 그래? 하고 가는 것처럼, 여기서 더하면 이제 같은데 여기선 더하지 않는 그런 느낌으로 약간 그런 식으로 찔러보듯이, 바다코끼리는 그냥 길바닥에 누워있단 말이에요. 존나 많아 심지어. 그러니까 술 존나 많이 먹은 골뱅이녀같이 그냥 존나 누워있어 다 그냥. 그리고 할 수 있으면 해보든가, 약간 그런 뉘앙스로 엉덩이 이렇게 뒤로 쭉 빼고 누워있단 말이야. 그러면 북극곰 입장에서는 이거 이거 해도 되는 건가? 아주 이렇게 슥 한번 해봐요. 근데 안 들어가. 밑발로 이렇게 물어도 보고, 발톱으로 이렇게 좀 긁어도 보고, 뭐 여차저차 해봐요. 근데 안 돼요. 약간 강철 반스 입고 있는 혜정이 같은 거야. 혜정인데 할 수 있으면 해봐 하고 그냥 누워. 걔가 눈 감고 그냥 뭐 알아서 하시든가. 그래서 옳다쿠나 하고 이제 바지를 내렸는데 강철 반스가 입혀져 있는 거야. 뭐 이래저래 해봐. 근데 안 돼. 될 수가 없어. 그런 느낌으로 하마도 이빨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하마도 이제 새끼들 혹은 이제 이미 다쳐서 죽어가거나 이제 죽은 하마들이 뭐 하이에나나 사자들한테 먹히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지만, 사냥은 사실상 거의 안 당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은근히 인 새끼가 악어거든요. 물론 악어도 나일 악어라든지 바다 악어 중에서 5m 이상 크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어마무시하게 세긴 하겠지만 일단 지능이 어마무시하게 낮아요. 그러니까 몸이 6m 7m 길인데 뇌가 탁구공만 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상 먹는다, 싼다, 잔다 이거밖에 없는 거야. 생각이라는 걸 하지 않아. 본능에 의해 움직인단 말이야. 그래서 은근히 전투력이 낮아. 어느 정도로 낮냐면 악어를 키우는 곳에 가면 하늘에서 먹이를 던져주잖아요. 먹이 시간이 되면 이 새끼들이 다 아가리 벌리고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말이야. 이렇게 하고 막 던져. 입에 뭐라도 닿으면 그냥 바로 앙 해버려. 그리고 악어특 문 다음에 돈단 말이에요. 문 다음에 이렇게 돌아버려. 그래서 먹이 던져지는 소리가 들렸어. 입에 무언가 감각이 느껴졌어. 바로 앙 문 다음에 돈단 말이야. 본능적으로. 내 친구 다리가 내 입에 들어왔어. 바로 앙 해가지고 다리 바로 뜯겨버려. 그냥. 유명한 영상이 있습니다. 데스롤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동물 악력 순위 1위가 악어였음. 근데 그게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게 입이 너무 길어서 센 건 맞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닌 뭐 그 정도 느낌? 하마가 더 세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 확실히 안 찾아보긴 했습니다. 아무튼 육지에서 맞다 있으면 코뿔소가 하마를 보통 몰아냅니다. 둘 다 이제 입 벌리고 한 명은 고개 숙이고 이제 뿔로 찌르려고 하고 한 명은 입 벌리고 이렇게 기싸움을 하는데 코뿔소가 일단 조금 더 크기도 하고 육중하기도 하지만 이 싸움의 방식 자체가 코뿔소한테 좀 더 유리해요. 대신 하마는 사실상 물에서 사는 애들이잖아요. 육지에 있는 시간보다 물속에 있는 시간이 길잖아. 그래서 그냥 자기 나와바리에서 이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이게 육지 동물 싸움 순위니까 코뿔소를 위로 놓긴 하지만 만약에 뭐 다리가 잠기는 물속에서 혹은 꽤 깊은 물속에서 싸우면 코뿔소가 지겠죠. 하마는 수영도 존나 잘 칩니다. 그리고 이제 4등 정도로 보통 기린 뽑히고요. 5등 버팔로. 이 새끼는 소인데 체중이 1톤이 넘어요. 너무 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전반적으로 전부 1톤이 넘습니다. 여기서 조금 나가는 게 버팔로가 1톤 초반, 기린도 한 1.5톤 좀 나간다고 하고, 하마 한 2톤, 코뿔소 한 2.5톤, 코끼리는 뭐 4톤 이상 뭐 이런 식이라 다 톤 단위예요. 미친 새끼들이야. 그리고 이 버팔로는 얘도 이제 생긴 거는 개무섭게 생겼는데 멋있게 생겼는데 이제 싸움을 즐겨 하진 않고 무리 생활을 하죠. 초식동물답게. 여기 있는 친구들 그러고 보니까 거의 무리 생활을 하네요. 코뿔소도 하나? 코뿔소는 안 하지. 기린 왜 이렇게 무거워? 슬렌더인 줄. 다리 길이만 1.5m예요. 모가지 길이가 또 1.5m고. 그래서 키가 한 4m, 5m 되니까 4m, 5m면 체중이 나가죠. 자, 그러면 기린의 특기는 뭐냐? 발차기입니다. 발차기 이 새끼야, 발차기. 우리가 이제 말 뒤에 가면 절대 안 된다고 하죠. 말이 이렇게 서 있어. 근데 말 뒤로 가버리면은 이 말이 깜짝 놀랐을 때 본능적으로 이렇게 뒷발로 차버려. 뒤차기 해버린단 말이야. 태권도 뒤차기. 그거 맞으면 이제 죽을 수도 있죠. 너무 세죠? 기린은 그 말보다 훨씬 높은 체급으로 훨씬 크고 딱딱한 다리로 발로 차버립니다. 근데 또 기린은 말보다 더 빡센 게 뭐냐? 말은 앞발 발차기는 그렇게까지 세지 않거든요. 잘 안 하거든. 뭐 차긴 찹니다. 말은 앞에 있으면 이렇게 올라온 다음에 이거 밟으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기린은 앞차기도 잘해요. 앞차기도. 이게 앞발이라고 치면 막 이러고 다닌단 말이야. 근데 이게 1.5m야. 팔 길이 하나가. 윙스팬이 1.5m가 아니라 팔 하나가 1.5m인 거야. 요걸로 발 쳐대니까 뒤지지. 요구에 이제 엄청나게 세요. 그래서 기린이 일단 기본적으로 코끼리, 코뿔소, 하마 얘네들 보면 도망칩니다. 기린은 이 중에서도 상당히 겁장이라서 잘 런을 쳐요. 그렇지만 한 대 걸리면 X된다 이거예요. 뭔지 알겠죠? 자, 그럼 기린의 지능은 어떨까요? 기린은 생각보다 멍청합니다. 아마 버팔로하고 비슷한 수준일 거예요. 코끼리가 좀 똑똑합니다. 코끼리는 우리가 똑똑하다고 불리는 흑구 리트리버죠. 리트리버도 개 지능 5등 안에 들어가죠. 코끼리도 그 정도 혹은 더 똑똑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코끼리는 수명도 한 60년쯤 됩니다. 인간하고 비슷한 수준. 기린도 약간 코끼리랑 비슷한 느낌이 나니까 똑똑하고 오래 살 것 같잖아요. 일단 수명도 25년 정도밖에 안 돼요. 코끼리 반도 못 삽니다. 거기에다가 지능이 코끼리보다 훨씬 낮아요. 개보다 돼지보다 지능이 낮습니다. 개, 돼지가 지능이 좀 비슷한데 똑똑한 개는 그보다 높긴 한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지능이 소랑 비슷합니다. 지능이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 얘기 들어봤는데 어떤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고 사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피지컬로 잡아먹히는 거 보면 지능이 낮은 것 같긴 해. 그건 근데 모든 초식 동물이 포함되는 얘기인 거죠. 우리가 버팔로 같은 것만 해도 봅시다. 버팔로는 성체도 사자 무리한테 사냥을 곧잘 당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사자랑 버팔로 1대1 맞다 있으면 버팔로가 이기거든요. 사실 꽤 승률이 더 높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왜 당하냐? 얘들은 기본적으로 런을 쳐요. 자기들이 숫자도 훨씬 많고 힘도 훨씬 세. 그러면 그 라이온킹에서 아빠 사자 죽었던 것처럼 그냥 지나가면 끝난단 말이야. 사자들이 사냥을 하러 왔어? 그러면 버팔로 대장이 좌양좌 한 다음에 크라우칭 땅 해서 그냥 달리면 끝나요. 달리면 그냥 지금 받고 끝난단 말이야. 근데 겁이 많아서 런을 쳐. 그게 문제야. 그리고 이제 기린 하면 유명한 게 이제 피해망상입니다. 피해망상 찐따. 기린은 피해망상 찐따입니다. 근데 여기 하나 붙여야 돼. 나 사실은 셀지도 피해망상 찐따인 겁니다. 우리가 이제 찐따 친구들 중에서 애니메이션 같은 거 많이 보고 요즘엔 UFC 같은 거 많이 보고 다른 사람들하고 살을 섞어보지 않고 그냥 집구석에서 혼자 UFC 본 다음에 와 개 멋있는데? 아 어떻게 했지? 뭐 이렇게? 오?
헐, 너 핸드 스피드 빠를지도? 이러고 이제 주먹으로 자기 턱을 좀 쳐봐. 뭐야, 살살 쳤는데 머리 울려. 나 빠따 셀지도? 이런 새끼들이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제가 이제 예전에 그 NBA 매니아에서 본 것 중에 제일까지는 아니고 상당히 충격받았던 게 어떤 어린 친구 같은데, 님들 저 혹시 펀치력 센 건가요? 제목이 그거였어. 누르면은 뭐 펀치 치는 게 나오던지 펀치머신 그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지? 눌렀는데, 방금 제가 제 주먹으로 제 턱 쳐봤는데 머리 어지러운데 저 펀치력 센 거 맞죠? 이런. 인간의 지능도 이렇게 천차만별입니다. 개, 돼지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기린은 진짜야. 나 사실은 셀지도가 아니고 진짜 센 피해망상 찐따 새끼야. 그래서 마음이 약하고 존나 쫄본데 발차기가 존나 세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은 했는데 날라가 상태가. 무협지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 거 있잖아. 야메떼요 쿠다사이 야다! 하고 밀었는데 저기 날라가. 그래서 그 싸움 잘하는 반짱 애가 그럼 옆에 있는 친구들이 야 뭐야 김욱자, 설마 진짜 못 일어나는 거 아니지? 뭐래? 진짜 뭐지? 뭐야 이 녀석. 약간 이런 거 있잖아. 근데 기린은 진짜야. 기린은 이제 이러고 있어. 근데 이제 육식 동물들이 와서 이제 병을 떨 거 아니야. 하지마 하다가 하지마 하고 차면은 죽어. 진짜 죽음. 실제로 이제 기린 뒷발차기 한 방에 두개골이 함몰돼서 죽은 사자도 있고 정말로 발차기가 셉니다. 근데 얘는 뒷발차기만 센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말은 뒷발차기가 세잖아요. 그래서 말은 좀 웃긴 게, 말이 만약에 사람이라면 그만해라,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그만하라고 했다, 힘쓰게 하지마. 힘을 써? 네가 무슨 힘을 쓸 건데 덤벼 보던지 개새끼야. 말새끼야. 너 오늘 혼 좀 나자. 약간 이러고 오는 새끼란 말이야. 너 혼 좀 나자 하고 뒤로 돌아야 돼. 이게 웃기잖아 좀. 근데 기린은 하지마 이것도 있는데 이것도 있어. 하지 마라 했다. 너 진짜 오늘 좀 혼 좀 나자. 눈도 깜짝 안 한다. 이거 한 대 걸리면 가는 거야. 존나 X밥같이 치는데 한 대 걸리면 가 그냥. 그러니까 붕붕 펀치인데 하나하나가 다 타이슨이야. 멋은 없다. 기린인데 스모인데, 스모는 새끼야. 파치리 렛츠고 파치리 이렇게 하지. 자, 근데 이제 좀 슬픈 얘기 하나 할게요. 이 강력한 발차기와 피해 망상의 결과가 가끔, 아니 꽤 자주 좀 슬픈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기린이에요. 엄마 기린이야. 새끼가 있어. 새끼가 작아. 새끼가 태어나자마자 180이에요. 태어나자마자 네덜란드 평균 신장이야. 바로 185로 태어나 기린들은. 근데 185여 봤자 엄마 기린은 키가 5m야. 그럼 우리가 185랑 160만 돼도 어딨지? 안 보이는데? 이런 장난이 가능하잖아. 근데 185랑 5m면 진짜 안 보이잖아. 엄마가 이렇게 방심하고 있는데 이 사자 같은 거에 둘러싸인 거야. 뗀노? 패닉이 와. 기린은 패닉이 와요. 사자들이 내 새끼를 공격한다, 새끼를 지켜야만 한다 해가지고 혼자서 막 안돼, 절대 안돼 하면서 막 병을 떤 거야. 그걸 보고 사냥을 하려던 사자들이 오 씨발 모노 어이씨 이러고 후퇴를 했어. 근데 이 발차기에 새끼가 맞았어요. 새끼가 엄마가 병 떠니까 놀래서 이렇게 피하다가 발차기에 턱이 들어갔는데 바로 기절. 너무 세니까 이게 진짜 세요 여러분. 맞으면 바로 죽어요. 그 옛날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동물 학자였던 분이 자기는 화난 기린보다 무서운 동물을 본 적이 없다 라고 말할 정도로 아프리카에서 가장 피해하는 동물 1위로 그 사람이 기린을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새끼가 쓰러졌어. 그래서 기린이 발맛이 있었으니까 잠깐 이렇게 멈췄어. 그러니까 사자들도 이제 후퇴했다가 다시 들어왔을 거 아니야. 땅을 딱 봤더니 자기 새끼가 쓰러져 있는 거야. 앞엔 사자들이 있고, 이놈들이 감히 내 새끼를 이러면서 또 이걸 했어. 근데 이걸 하다가 자기 새끼를 지근지근 밟은 거예요. 지근 밑에 새끼가 기절했다가 엄마가 밟아서 깨어나고 또 밟히고 기린 새끼 돌아가셨답니다. 진짜 죽음. 이것도 유명한 영상입니다. 진짜로 죽었어요. 근데 그 영상을 보면 진짜 너무 답답스러운 거야. 너무너무 답답한 거야 진짜.
기린 피해망상 치면 아마 제일 위에 나오실 거예요. 유명한 영상이에요. 동물이니까 어쩔 수 없다곤 해도 새끼를 지근지근 밟아서 죽여버립니다. 유튜브에 있어요. 그래서 새끼 쓰러진 거 보고 탭댄스로 죽여버립니다. 옆에 다른 기린 없나? 기린이 새끼를 낳을 때쯤 되면 무리에서 벗어나요. 이건 뭐 사자도 마찬가지고 여러 무리 동물들이 그런데 다른 수컷이나 뭐 수컷이 아니더라도 등치가 큰 애들이니까 지나가다 칠 수도 있고 위험하잖아. 그러면 밟힐 수도 있고. 그래서 아까 싸움에서 나왔던 것처럼 여기 코끼리는 상당히 지능이 뛰어나죠. 그래서 코뿔소나 기린이랑 뭐 애들이랑 싸울 때 보면 싸움도 좀 해본 수컷 코끼리들은 싸움도 좀 전략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코가 있으니까 얘 코가 길잖아. 정면으로 가도 코로 옆에서 이렇게 밀어버려요. 그럼 넘어져요. 화가 많이 나면 넘어지네 밟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코끼리는 코가 너무 세가지고 싸움에 굉장히 유리해. 팔이 하나가 더 있는 그런 느낌. 근데 코뿔소도 약점이 좀 있는데 사실상 맹인입니다. 이는 아니고 얘 봉사예요. 코봉사입니다. 멍청해서 사자가 죽였다고 생각할 듯. 진짜로 그럴 거예요 아마. 사자한테 잃었다고 생각하겠죠. 코뿔소가 기본적으로 코끼리한테 괴롭힘을 당하는데요. 가끔 한 번씩 열에 한 번 정도 혼나기도 합니다. 뿔에 찔려가지고. 코뿔소는 사실상 시력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코뿔소도 기린에 비하면 그 정도는 아닌데 코뿔소도 약간 피해망상인 게 사실상 앞이 안 보여. 근데 뿔이 나 있잖아. 그렇다는 거는 사실상 맹인검객 자토이치 같은 거거든요. 자토이치가 맹인인데 씨발 사무라이야. 그러니까 맹인인데 이러고 다니는 거야. 맹인이 이렇게 걸어다니고 있어. 어떤 사람이 앞이 안 보이시니까 제가 길 좀 알려드릴까요? 하려고 안오. 그리고 옆에 아저씨가 길 물러보려고 안오. 이런 새끼인 거잖아. 존나 무서워. 맹인검객. 코뿔소가 그래요. 얘 안 보인단 말이야 앞이. 근데 얘도 겁이 많아. 우리나라 고라니가 차를 보면 와서 몸으로 박은 다음에 도망가려고 해서 이제 차에 일부러 박아버리고 막 그러잖아. 얘도 들이박은 다음에 런치는 전략이거든요. 전략이 아니고 그냥 DNA에 그렇게 새겨져 있어. 코뿔소는 앞이 안 보여. 뚜벅뚜벅 걸어가. 그러다가 어디 소리가 나지. 그러면 씨발 달려가서 그냥 들박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이제 이런 피해자들이 상당히 있고 기린도 코뿔소한테 이런 피해를 좀 입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좀 학습돼서 기린은 코뿔소를 보면 도망갑니다. 저 새끼도 장난 아니긴 해. 나중에 코뿔소 편 할 수 있으면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리고 동물학자들이 이유를 밝히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코뿔소는 불이 보이면 달려와서 끕니다. 내가 엄청 어렸을 때 본 영화인데 아마 꽤 유명한 아저씨가 나오실 거예요. 그분이 아프리카에서 조난을 당했어요. 거기에 벌꾸로 소리가 나와요. 난 그때 처음 봤어. 어렸을 때야. 초등학생 때인가 그럴 거예요. 포엠 영화에서 해준 거. 벌꾸로 소리가 와서 아저씨가 총을 맞추긴 좀 그러니까 주변을 쐈어. 땅을. 안 쫄고 쫓아와. 그래서 막 신발 이런 데를 물어요. 다행히 이제 신발 튼튼한 거 신었습니다. 그래서 막 발로 차고 막 꺼지라고 하는데 그 벌꾸로 소리가 이 아저씨가 구조될 때까지 계속 쫓아와요. 계속 덤벼. 이길 때까지 덤벼. 그래서 저 새끼 진짜 미친 새끼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이 아저씨가 이제 밤에 노숙을 해야 되니까 아프리카도 밤엔 춥잖아요. 그래서 불을 피웠어. 불 피우고 거기서 이제 도마뱀 같은 거 이렇게 구워 먹으려고 하는데 어디서 땅이 울려. 진격의 거인도 아니고 땅 울림이 시작돼요. 그럼 이제 두구두구두구두구 하더니 코뿔소 새끼가 존나게 뛰어오더니 불 피워놓은 걸 가서 병을 떨더니 그냥 가. 불 끄고 나서. 아니 뭐 말로 들으면 웃기잖아요. 코뿔소 씨발 몸무게 2.5톤 나가는 애가 여기에 자토이치처럼 이 씨발 칼보다 더 무섭지. 뿔을 이렇게 단 새끼가 내가 불 피워서 지금 도마뱀 꼬리 구워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씨발 두구두구 하고 오더니 불을 막 끄고 간다니까 그냥. 근데 이거 왜 끄는지를 모르는데 아직도 동물학자들이. 불은 보여서 그럴 수도 있겠다. 밝으니까 안 보이는 척 하는 거야. 밟히면 죽겠네. 바로 죽죠. 진짜 끝장납니다. 절대 못 이깁니다. 근데 기린만 항상 코뿔소한테 피해를 입냐? 그건 아닙니다. 코뿔소가 기린한테 피해를 입을 때도 있거든요. 코뿔소가 이제 평소에는 얘도 살살 다닐 거 아니야. 계속 뛰어다니진 않을 거 아니야. 눈이 안 보여. 대낮이야. 눈이 안 보이는 채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 마시는 풀 냄새가 나. 걸어가고 있어. 기린은 아카시아 먹는데 집중하고 있었어요. 가다가 이제 뿔로 기린의 아킬레스건을 살짝 건드린 거야. 그러면 기린이 바로 코뿔소도 대가리 빵 맞은 다음에 뭐한테 맞은진 몰라. 안 보이니까. 그래서 코뿔소하고 기린의 관계를 찾아보면 존나 웃깁니다. 기린이 코뿔소한테 다가가잖아요. 그럼 코뿔소는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저기다! 이러고 다니고 코뿔소가 기린한테 다가가면 뭐야? 이 둘이 존나 씨발 시트콤 찍어요 진짜. 한 명은 앞이 안 보이고 한 명은 무슨 소리만 나면 발로 차버려. 새끼여도 발로 차버려. 피해망상과 조현병의 콜라보.
이것도 견인성 탈모 오겠는데? 그래서 이제 아까 누가 기린이 이 피지컬로 사자한테 당하는 거 존나 바보 같다, 멍청해서 그런가 했잖아. 왜냐면 코끼리 사자한테 당하는 일 거의 없죠. 코뿔소도 하마도 마찬가지. 물론 새끼들은 다 당하지만 새끼는 다 마찬가지인 거고, 성체면 안 당하잖아. 버팔로는 뺄게요. 기린은 이 체급에서 유일하게 성체인데도 사자한테 사냥을 당합니다. 왜 당할까요? 맞춰보세요. 기린이 코뿔소 하마랑 맞다이를 뜨면 질 수는 있지만 소위 밥들 여러 명을 쳐 죽이는 무쌍에는 얘가 더 유리하잖아. 발차기를 계속 하면 되니까. 근데도 왜 사자한테 발릴까? 사자는 무리 지어서 사냥하니까요. 코뿔소한테는 무리 안 지어? 1대1 맞다이 떠? 빨 물기 딱 좋은 자세, 그건 다 마찬가지고. 딸은 뭐 코끼리도 달렸고 다 달렸어요. 나도 이번에 이거 찾아보고 놀랬어 진짜. 의지가 약한가? 넘어지면 X돼서 약간 비슷합니다. 근데 코뿔소도 넘어지면 잘 못 일어나요. 자 여러분, 기린의 목뼈는 몇 개일까요? 참고로 인간은 7개입니다. 저는 목 디스크 7개가 전부 눌려있는 상태죠. 목이 길어서 목이 약해서? 아닙니다. 기린은 입으로 물어서 데드리프트로 250kg까지 들어올립니다. 데드 250이에요. 기린도 7개입니다. 근데 우리처럼 목뼈가 요렇게 요 정도가 아니라 이만한 목뼈가 7개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키가 오질나게 크잖아요. 그냥 키가 큰 게 아니라 코끼리도 기린만큼은 아니지만 덩치가 크지만 그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기린은 그냥 키가 큰 게 아니라 모가지만 길어서 키가 큰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있는데 뇌에 혈액을 보내야 하잖아요. 우리가 심장이 좀 위쪽에 달려있는 이유가, 심장이 다른 장기들처럼 배 쪽에 있는 게 아니라 가슴 쪽에 있는 이유가 중력 때문에 심장이 뛰었을 때 혈액을 밑으로 보내긴 쉬워요. 근데 위로 보내긴 어렵잖아요 더. 근데 기린은 저 위에 대가리가 달려있는데 저 위에까지 혈액을 보내려면 심장이 엄청 세게 뛰어야겠죠. 기린은 평균 혈압이 280입니다. 인간 평균 혈압이 120이에요. 140 넘어가면은 이제 고혈압이거든요. 기린은 평균 280. 그리고 심장이 뛰는 강도도 존나 셉니다. 인간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너무 센 엔진을 달고 있는 후륜구동 자동차 같은 느낌. 코끼리는 엄청 센 엔진을 가지고 있지만 사륜구동, 코뿔소도 사륜구동, 하마도 사륜구동, 기린만 존나 센 엔진을 가지고 있는 후륜구동 자동차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 심장이 우리처럼 두근이 아니라 두근 이렇게 뛰고 있는 거야. 혈압이 존나 높아. 우리처럼 두근 하면서 피를 꼴꺽 보내주는 게 아니라 두근 울컥 이렇게 피를 보내주는 거야. 저 위에까지 피를 보내줘야 되니까. 그렇다는 거는 기린 새끼가 물 먹을 때 존나 애매해져요. 물을 먹으려면 자세부터가 이상해. 이 새끼 물 먹을 때 이렇게 하고 먹는단 말이야. 근데 대가리를 숙여야 물을 먹을 수가 있잖아. 물을 이렇게 위로 주는 게 아니니까 누가. 심장에서 피를 두근 울컥 이렇게 보내주고 있는데 고개를 숙이면 피가 중력 때문에 더 세게 뇌로 갈 거 아니야. 울컥 뇌로 피가 그냥 이빠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물 먹다가 기절하기도 해요. 설계가 존나 이상하게 됐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버스 저혈압이에요. 보통 이제 저혈압 있으신 분들이 기립성 빈혈 뭐 이런 거 있는 분들이 심장이 약하게 뛰어서 혈압이 낮아서 일어나시다가 픽 쓰러지시기도 하고 하잖아. 기린은 반대로 너무 세게 뛰어서 혈압이 너무 높아서 끊어져요. 기절을 해버려요. 이게 사자한테 사냥당하는 이유입니다. 일단 첫 번째, 기본적으로 기린이 멘탈이 약한 것도 있어요. 기린이 싸우려는 의지가 부족하고 멘탈도 약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공격당하다 보면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성체의 경우. 약한 애들은 진짜 당하는 거고. 근데 이게 또 어느 정도 당하다가 포기했다라고 보기도 어려운 게, 우리가 사자편 다룰 때 어떤 암사자가 주인공인 다큐멘터리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지 않습니까? 거기 나오는 암사자 무리 4마리인가가 성체 기린을 사냥을 하는데 50분 동안 뼈를 물어뜯어요. 아킬레스건하고. 기린이야. 사자 4마리가 왔어. 이거 뭐 어쩌라고 개새끼야. 우리 너무 배고파서 널 먹어야겠다. 니네가 할 수 있으면 해봐 이 X발놈들아. 이걸 한단 말이야. 근데 사자들이 사냥을 특히 잘하는 애들은 계속 뒤만 노려. 뒤로 돌아가서 발차기를 피하면서 뼈를 물어요. 뼈를 물고 그냥 매달려 있어요. 대롱대롱. 나머지들은 아킬레스건을 계속 물어뜯어요. 50분 동안. 이거 민족 투사도 50분 동안 뼈를 물어뜯으면 모든 비밀 다 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씨발 그냥 죽여라 하고 그냥 본인이 누워요. 누우면 이제 사자들이 모가지 쪽으로 와가지고 이제 물어서 죽이죠. 거의 이런 느낌? 이런 경우 제외하고 살려는 의지가 충만했을 때도 사자들이 올라타려고 하거든요, 기린을. 그러면 이렇게 서 있다가 발차기를 하려고 탄다리를 들었을 때 사자들이 올라타면 이 새끼가 휘청해. 어이쿠 하면서 휘청해. 우리 같으면 이렇게 휘청하는데 얘는 대가리가 이렇게 달려있으니까 이렇게 휘청할 거 아니야. 그때 머리가 심장 높이 근처로 내려오면 링거를 위에 달아놓는데 링거를 밑으로 내리면은 피가 역류하잖아요, 링거 쪽으로. 그것처럼 대가리에 피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기절을 해버려요, 순간적으로. 리버스 빈혈로 피가 뇌로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잠깐 기우뚱 했다가 넘어져 버려. 넘어졌을 때 사자들이 올라타는 겁니다. 암컷이면 살 수도 있겠다. 기린은요, 암컷도 리가 이만. 기린 멸종 안 된 게 신기하노. 멸종 위기입니다, 기린. 그래서 이 기린한테는 대신 다른 생명들한테는 없는 목압을 잡아주는 어떤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데드리프트 할 때, 고중량 할 때 어떻게 들어가요? 우리가 그냥 어씨 무겁겠다 하고 이렇게 들어가요? 아니잖아. 복압을 잡고 들어가잖아. 복압 안 잡고 고중량 데드하면 허리 나가잖아요. 기린이 똑같아요. 기린이 그냥 물 마시려고 대가리를 숙이면은 뇌로 피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서 기절해버려. 그래서 목 어딘가에 목압을 잡아주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물 마실 때 목압을 잡고 들어가요. 이렇게 하면은 피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게 방지돼요. 그래서 물 마시다가 기절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 목압을 잡고 들어가니까. 근데 아까처럼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목이 낮아지면, 목압을 아직 안 잡았는데 낮아졌을 때는 기절을 해버려. 진화가 되다 말았냐. 생각보다 뭔가 되게 몸이 약하네. 좀 그래요. 사자가 똑똑하네. 내가 봤을 때 사자도 몰라. 설마 사자가 기린은 심장이 세게 뛰기 때문에 머리의 위치가 심장과 가까워지면 약해. 머리를 낮추기 위해서 몸통을 흔든다. 이런 작전을 짜고 들어갈까? 아니면 기린이 이렇게 발차기 하고 있을 때 슉 피한 다음에 야 이 새끼야 하고 올라탔는데 얘가 갸우뚱 하면서 넘어지니까 사자도 나 조금 셀지도 그냥 이럴까. 후자겠죠. 사자라고 뭐 얼마나 똑똑하다고. 자, 그리고 원래는 여기까지밖에 내용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몇 분쯤 했냐? 생각보다 오래 하긴 했네. 한 40분 했잖아요. 여기 40분만 하긴 좀 아쉬워서 마침 딱 알맞은 다큐멘터리를 하나 제가 발견해냈어요. 다큐를 한 대여섯 개를 보다가 드디어 이거 한 개를 발견했습니다. 할만한 걸. 나머지는 전부 우리 기린이 죽어가요. 기린이 이제 많이 안 남았어요. 기린 불당해. 새끼 기린 귀여워. 이런 것만 존나 나와. 난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야. 동물의 왕국이 필요해. 막 뭐 때로 뭘 하든지 아니면 인간 기린 해가지고 서로 그 긴 목을 이용해가지고 딥시 같은 걸 막 해주던지 막 그런 게 나와야지 내가 뭘 할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게 하나 있었어요. 기린 구조 대작전. 내가 이거 제목에 속아가지고 안 봤어. 원래 제일 위에 나왔었는데 이걸 내가 안 봤어. 기린이 스롯을 하기에 최적화된 신체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거지. 얼마나 깊어 다 들어가. 기린이 만약에 백악기에 살았잖아. 티라노 딜도야 이거. 티라노 전용 가야. 셀프로 되겠네. 셀프로 하면 이제 목의 위치가 낮아지니까 기절의 위험이 있죠. 그럼 이제 스스로 하다가 기절하고 이제 깨어나면 나 생각보다 명기일지도. 기린 구조 대작전이라는 다큐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한 아프리카 청년이 있어요. 케냐인가 뭐 그래, 동아프리카래. 어렸을 때부터 이제 친구가 없어가지고 동물들을 보는 걸 좋아했어. 이 얘기는 안 했는데 제가 봤을 때 맞아요. 이 새끼 왕따였어. 왕따란 얘기는 빼놓고 얘기하더라. 친구들이 안 놀아주는 거야. 그래서 동물들하고 이렇게 좀 놀다가 기린하고 친해졌어요. 친구들이 안 놀아줘서 동물들이랑 놀다가 이렇게 옆을 딱 봤는데 엄청 큰 가 있는 거야. 뭐지? 했더니 약간 덜 자란 기린인 거죠. 그래서 이제 가 눈앞에 있었던 거야. 이게 뭐야 신기해 하다가 걔랑 친해졌어. 그래서 얘는 시간만 나면은 먹을 걸 들고 기린한테 가요. 기린이 좋아하는 좀 달달한 거, 탄수화물 이런 거.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 아까 아프리카에 비가 많이 오는 비 존나 와요. 너 동물의 왕국 좀 봐. 상식이야 이건. 아프리카는 건기와 우기로 나뉘는데 건기에 비가 너무 안 와서 문제인 거지, 우기에는 또 비가 존나게 와요. 말도 안 되게 많이 와. 그리고 이제 기후 같은 게 좀 변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 지역이 원래 단 한 번도 그 정도까지 잠긴 적이 없어. 우기가 와도 물이 생겨서 실제로 약간 호수라고 하긴 좀 그렇고 저수지 같이 이렇게 물이 생겨요. 아프리카 여러 곳에 그렇습니다.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여기는 원래 땅이었어. 우기가 됐어. 몇 날 며칠 비가 와. 비가 그치고 나면은 진짜 저수지가 생기거든요. 엄청 크게. 근데 거기 물고기가 살아. 난 이게 너무 신기해. 어디서 온 거야 이 새끼는. 가끔 어떤 물고기들 중에서 물이 없어져도 본인 몸을 미라 상태로
상태로 만들고 땅속에서 잠자고 있다가 수분이 들어오면 다시 활동을 하는 종류가 있긴 해. 근데 그 종류 말고 진짜 생선이 생겨, 일반적인 생선들이.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도 막 그거 잡아먹고 해요. 형, 그거 새 발에 물고기 알이 묻어있음. 진짜야? 도깨비 알 같은 거야? 새 발에 묻어있다고 진짜? 아이디가 파랑까치니까 신뢰는 또 가네. 새 전문가 같은데 저거. 그냥 새가 알밥 비빔밥 먹은 거 아니야? 실제 산속 연못에 있는 물고기들은 새 똥에서 나옴. 아, 진짜 별게 다 있네. 아무튼 그렇게 물이 이렇게 생기고 하는 건 원래 그랬는데 그 한 해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 저수지가 아니라 거의 호수 수준으로 생겨버렸어. 그래서 땅이 이렇게 굴곡이 좀 있으니까 튀어나온 부분만 섬처럼 좀 돼버리고 몇 개가 기본적으로 잠겨버린 거야.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 아프리카 청년의 친구였던 암컷 기린이 무려 임신을 한 상태로 혼자 떨어져서 이제 섬에 외롭게 남게 돼버린 거야. 아무튼 이 어릴 때부터 친했잖아요. 그래서 청년이 이상한 소리 내거든. 막 이런 소리를 내면은 기린이 그 소리를 알아듣고 와요. 먹을 거 주는 소리인 줄 알아. 푸꾸도 지금 반응했잖아 방금. 푸꾸는 어떻게 오죠? 아킬리! 푸꾸는 아킬리스로 오잖아. 잘했어. 형이 방송 때문에 널 깨웠다. 미안해. 그 기린 청년은 막 이런 소리를 내면은 기린이 와요. 밥 먹는 줄 알고. 근데 어느 날 아무리 불러도 안 오는 거야. 하는데 안 와. 현기증 나는데 얘가 그래서 주변을 둘러봤더니 잠겨버린 거야. 비 때문에. 근데 얘가 배가 있었어요. 그 뗏목 같은 걸 타고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기린은 크니까 발견은 또 잘 돼. 존나 멀대 같은 새끼가 되게 조그만한 섬에 혼자 표류해 있는 거야. 한 1000평쯤 되는 곳에 혼자 표류해 있는 거야. 섬으로 치면 작잖아. 1000평이면. 어쩌지 하고 있어. 근데 쟤까지 불러. 임신을 했어. 이 청년 애는 아닙니다. 피임을 했어요. 이 청년은. 기린 수컷 아빠가 따로 있어. 이게 습관적으로 기린들은 임신을 해서 이제 출산을 앞두면은 무리에서 벗어나요. 위험하니까. 그래서 무리에서 벗어나 있었는데 비가 오지게 온 거야. 이미 상황이 이렇게 돼버린 거야. 어쩌다 독립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이 청년이 진짜 착한 게 몇 달 동안 매일매일 먹을 걸 갖다 줍니다. 그 배 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기린이 얼마나 좋았으면. 근데 또 안타깝게도 얼마 안 가서 새끼는 죽어요. 성체 기린이 잘 먹어야 젖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청년이 밥을 열심히 갖다 줘도 이 청년이 부자도 아니고 거기에다가 일반적으로 원래 개들이 먹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인간이 주는 것을 먹으면 영양이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젖이 안 나와서 새끼가 쇠약해지다가 죽어. 그러니까 얘가 약간 정신적으로 좀 데미지가 와버린 거야. 기린이 안 그래도 피해망상 환자인데 애까지 잃었어.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얘가 이렇다라는 소문이 누군가한테까지 전달이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기린 구조 작전을 펼치는 그냥 제 맘대로 기뉴특전대라고 하겠습니다. 이 기뉴특전대 대장은 백인 아저씨고 이 사람은 동물학자예요. 그 밑에 이제 아프리카 현지에서 구한 인부들, 일꾼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런 옷을 입고 다녀. 그래서 제가 이거 입고 나온 겁니다. 기뉴특전대 대장 기뉴가 찾아와가지고 내가 네가 애끼는 기린을 그 섬에서 육지로 데리고 올 거다. 청년이 너무 신났죠. 제발 좀 구해주세요. 오네가이. 일단 쓱 가서 봐요. 아, 이곳이야? 이곳에선 오래 살 수가 없어. 구출을 해야 돼. 근데 좀 어려움이 있다. 그게 뭐야? 기린은 안 그래도 피해망상이 심해서 사람의 손을 타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승질 바로 내버리니까. 이 청년이 원래 우쭈쭈쭈쭈쭈쭈쭈 하면 와요. 밥 주는 줄 알고. 근데 새끼를 잃은 뒤부터는 더 예민해진 거야. 근데 사람들까지 우르르 왔으니까 얘가 더 예민할 거 아니야. 사람들 보고 약간 도망을 가. 기린이 탈 수 있는 거대한 뗏목은 만들었습니다. 태워야 되는데 얘가 타겠냐고. 안 타잖아. 기뉴가 쉽지는 않겠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취를 해야 되잖아. 근데 앞서서 제가 괜히 설명드린 게 아니죠. 마취를 했어. 쓰러졌어. 쓰러지면 머리 높이, 심장 높이 어떻게 돼요? 비슷해지죠. 그럼 바로 마팅이 가는 거야 얘가. 그래서 기린만, 다른 동물들한테는 그러지 않는데 기린만 마취총을 쏘고 나서 쓰러지자마자 심장이 늦게 뛰는 주사를 다시 놔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기절한 상태에서 심장이 계속 빨리 뛰어서 뇌로 피가 너무 많이 가서 애가 잘못돼요. 죽어요. 영원히 못 일어나. 그래서 이런저런 계획을 수립하고 실전으로 들어갑니다. 기뉴특전대가 훈련이 좀 미흡했어요. 대장인 기뉴 백인 아저씨가 절대로 마취총을 함부로 쏘면 안 된다. 기린은 기절할 때 우리 같으면은 철푸덕 하고 쓰러지는데 걔는 철푸덕 하면서 대가리가 마지막에 떨어지면서 엄청 크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만약에 바위 같은 데 머리가 부딪히면은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기린이 안전한 곳에 있을 때, 널찍한 평지에 있을 때 그걸 확인하고 세노 하면 마취총을 쏴야 된다. 오케이 고고 싱. 그러니까 우리 편 말파이트한테 야, 내 말 잘 들어. 원딜만 박어. 지금 상대 다 또 없어. 이 새끼들 노딜이야. 무조건 원딜 박으면 이긴다. 원딜
씨발 디아블이야. 원딜 지금 씨발 6호 나왔다. 원딜만 박으면 네가 이기는 거야. 오케이? 원딜 빼고 절대 박으면 안 돼. 이랬는데 말파 새끼가 탑 탱커 보자마자 난 간다 뻥 쳐 박는 새끼 있지. 그 새끼처럼 기뉴 특전대 중에서 이제 좀 생각이 짧은 친구가 기린을 보자마자 기린아 딱 쏴버린 거야. 이 새끼한테 총 준 새끼가 잘못이야 내가 봤을 때는. 분명히 사람들이 많이 오면 얘가 긴장을 할 거고 위험하니까 진정시키고 그 청년이 와서 우쭈쭈쭈쭈 해서 이제 먹을 것도 좀 주고 우린 널 해치지 않아, 우린 널 돕기 위해서 온 거야, 이런 걸 다 준비했었는데 기뉴가 그나마 지능이 있어. 걔는 안돼 하는데 이미 맞았어. 기린이 맞고 나서 그럼 바로 기절해요. 이렇게 덩치 큰 애가 그렇게 빨리 기절할 리가 없잖아. 이 새끼 또 쏘긴 잘 쏴서 심장 근처를 쏜 거야. 빵 맞고 나서 이게 뭐노 하면서 막 존나 뛰어가는 거야. 기린이 이렇게 뛰어가니까 안 그래도 얘 심장이 빨리 뛰어서 위험한 애인데 유산소 운동까지 해버리니까 심장이 막 바바바바바바방 뛸 거 아니야. 이 상태에서 뛰다가 하고 이제 쓰러지는데 씨발 뭐 땅이 울려. 하도 시게 쓰러져가지고 기뉴 새끼가 그걸 쫓아가면서 안 되는데 하면서 쫓아가면서 넘어지는 걸 보더니 저렇게 넘어지면 안 되는데 가까이 가요. 전문가들하고 특전대하고. 기린 청년은 이미 미쳐버렸습니다. 기린 청년은 정신이 나가버렸습니다. 갔는데 기린이 이상하게 넘어져 있어. 막 이렇게 넘어져 있어. 그래서 괜찮은 거 맞죠? 다행히 주변에 바위가 없었다. 이상이 없는 것 같다. 바로 한다 끝. 그래서 아저씨가 심장을 느리게 뛰는 그거 있죠. 그거 주사를 바로 이빨이 들어갔어요. 쫙 들어갔어. 괜찮다. 심장이 지금 세게 뛰고 있다. 손이 지금 이렇게 울려. 심장이 얼마나 세게 뛰나. 그러다가 이제 둥 심장이 이제 느리게 뛰기 시작하는 거야. 됐다. 약을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심장이 멈췄어요. 잠깐. 심장을 느리게 하는 주사. 적정 용량 이상을 맞으면 심장이 영구히 멈출 수 있습니다. 이 아저씨도 이거 처음 써봤어.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 기린 한 번도 안 해봄. 이 아저씨 맨날 사자 뭐 이런 것만 해봤어. 그러니까 그 기뉴 특전대에 마취총 쏘는 애 있지. 걔도 맨날 사자만 해보니까 발견하자마자 쏜 거야. 사자는 그렇게 해야 되니까. 안 그러면 내가 뒤지니까. 아니 전문가라며. 사자 전문가. 기린은 처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여자를 많이 만나봤어. 못생긴 여자만. 그래서 내가 되게 오래 잘하는 줄 알았어. 그러다가 처음으로 엄청 예쁜 여자를 만났더니 2분 컷이야. 그럼 여자가 물어보겠지. 오빠 잘한다며. 그럼 남자가 뭐라 그러겠어요? 예쁜 여자 처음이라. 똑같아요. 사자만 맨날 조져봤지 기린은 처음인 거야. 실수를 해버렸어.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기뉴 아저씨가 기린을 잡으러 오기 전에 이론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셨습니다. 기린도 CPR이 됩니다. CPR을 하면 됩니다. 우리 CPR 어떻게 해요? 마침 저한테 사람 새끼 같은 게 있어요. 우리가 CPR을 하면 여기다 이렇게 손을 놓고 이렇게 하잖아. 근데 기린한테 이게 통하겠어요? 안 통하겠어요? 사람 심장은 이만한데 기린 심장은 이만하잖아. 이만한 심장에다가 내가 거기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기린이 하면서 깨어나겠어? 그럴 리가 없잖아. 이거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기린이 심장이 뛰지 않아. 어서 빨리 CPR을 실시해. 알겠어요. 지금 뭐하는 짓이야? 왜 그러시죠? 기린의 심장은 인간보다 10배 이상 크다고. 그걸로 되겠어. 기린 CPR. 기린 청년이 기린한테 왜 그래요? 여러분 그래도 동물 애용하잖아요 하는데 기뉴가 기린은 이렇게 CPR 하는 게 맞아. 근데 기린의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됐어. 살렸어. 진짜 뛰어. 여러분 기린 CPR 쳐보세요. 진짜 이렇게 함. 장난 안 치고 올라타서 목 밑에 심장이 있거든요. 이렇게 CPR 합니다. 지금 쇼츠 가서 기린 CPR 치고 와. 빨리 나 구라치는 거 아니니까. 운동 많이 된다. 자기 전에 생각날 거야 기린. 위에서 방방 뛰어요 진짜. 니킥 갈기면서. 씨바 진짜네. 보고 왔지. 진짜라니까. 기린 CPR 치고 오라고. 진짜라고. 그래서 기린이 심장은 뛰어. 근데 마취 맞아서 자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린이 이렇게 쓰러져 있어요. 기뉴가 얘기합니다. 기린을 일으켜 세우자. 기린 청년이 물어봐요. 기린을 어떻게 이렇게 세워요? 자 봐봐. 기린이 이렇게 누워있잖아. 줄로 여기 이렇게 묶은 다음에 반대편에서 당기면 일어나겠어? 안 일어나겠어? 안 일어날 것 같은데요? 일어나지 바보야. 해서 기뉴 특전대가 기린 몸 여기저기에다가 밧줄을 묶어요. 그리고 이렇게 세웁니다.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죠.
아니 취객도 못 일으켜. 술에 꽐라된 여자 업고 가본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몸이 진짜 이래 그냥 뭐 오징어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못 일으켜요. 어떻게 일으켜. 그냥 이렇게 쭉 쳐지지.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일으키려고 줄로 계속 당겨. 안 일어나고 딸려오기만 해. 딸려와 계속. 그리고 기뉴 대장이 그냥 이렇게 끌고 가죠. 운동 많이 된다. 그냥 끌고 가죠. 섬 그렇게 큰 것도 아닌데 배 있는 데까지 끌고 가죠. 해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자고 있던 기린 따고 길바닥에서 계속 끌고 다니니까 무거운데 살이 다 까졌어. 그래서 따가워가지고 따고 하고 일어납니다. 기뉴 특전대가 봤죠? 일어나는 거 봤죠? 기린이 너무 따가워가지고 스스로 일어났어요. 정말 너무 따가워요. 얘들이 모가지에도 하나 줄을 묶어놨었거든요. 요대로 목줄 채운 것처럼 끌고 갑시다. 우리가 카와이 레너드, 기린이 르브론 제임스라고 생각합시다. 어이 개장수 끌고 갑니다. 기린이 몽롱해. 지금 방금 일어났잖아. 대장 내시경 받은 것처럼. 일단 좀 따라가. 근데 좀 따라가다가 정신이 들 거 아니야. 정신이 들었는데 어디 이상한 새끼들이 나를 개목줄을 채우고 막 끌고 가고 있어. 너네가 기린이면 어떨 거 아니야. 아이씨 안 가. 버티기 시작한단 말이야. 기뉴 대장이 그걸 보고 원딜이다! 원딜을 발견한 말파이트처럼 대장님이 원딜을 박으라고 했어. 마취총을 또 쏴요 이 개새끼가. 기린이 마취총을 또 맞아요. 모가지에 빡! 맞고 하지마! 또 쓰러져. 기뉴가 또 달려가서 심장이 멈출 수 있어! 뛰어가서 또 심장 느리게 뛰는 주사를 요번에는 적정량 놔줘요. 심장이 느리게 뜁니다. 이때 기뉴 특전대가 회의가 열립니다. 기린 CPR 보고 왔는데 진짜 무슨 테리 보가드 긴급한 무릎 찢기 해버리네. 진짜라니까. 내가 구라치는 게 아니라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은 이것저것 짬뽕이 되긴 했어요. 이 다큐 하나에 이게 다 나오는 건 아니야. 근데 실제로 있는 걸 짬뽕하는 겁니다. 없는 걸 지어내는 게 아니고 어딘가에 다 있는 것들이야. 기린 검색을 하면 이 새끼가 또 쓰러졌고 느리게 뛰는 걸 또 맞췄어. 힘들어. 근데 회의가 열렸습니다. 기린을 아까 질질 끌고 오다가 한쪽 부분이 피부가 창이 나버렸어. 그 무거운 걸 땅에 질질 끌고 왔는데 여기 피부가 다 까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뉴 대장이 기린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기린 청년한테 물어봅니다. 지금 한쪽 면이 피부가 다 창이 났는데 지금 사이즈 보니까 우리 지금 또 끌고 가야 되잖아요. 유가족 입장에서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요거를 어차피 창난 쪽으로 다시 끌고 갈까요? 아니면 반대로 뒤집어서 끌고 가서 좀 좌우를 맞출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때 기린 청년이 생각난 게 있어. 이 기린 청년이 아프리카에서 K-POP를 좋아했었거든요. BTS 정국이가 한쪽을 야쿠자처럼 문신을 싹 했었어. 그때 팬들이 뭐라고 하질 않았어. 근데 문신을 하지 않았던 팔 여기에다가 조그만하게 강아지 타투를 딱 하자마자 팬들이 그 타투 뭐야? 하면서 뭐라고 했단 말이야. 그 설레를 봤을 때 한쪽만 그냥 창내는 게 맞을 것 같다 해서 아까 창났던 부분을 그대로 바닥 쪽에다가 놓고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또 질질 끌러가요. 기린 구조하는 거 맞지? 구조하는 겁니다. 기린은 잠들어 있다가 상처에 물파스를 바르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 따가워서 기린이 깨고요. 이럴 거면 차라리 죽여달라고 눈물을 흘립니다. 구조하고 있던 기뉴 특전대는 기린의 눈물을 보고 드디어 이 친구도 우리가 자기를 구해주려고 하는 마음을 알게 된 것 같다. 우리의 기모찌가 전달이 된 것 같다. 너무 좋다 라고 해석을 하고 열심히 끌고요. 기린이 너무 아파서 일어납니다. 기뉴 특전대가 감동합니다. 드디어 이 친구가 우리 마음을 알아주고 스스로 걸어오는구나. 기린은 너무 따가워서 그냥 걸어갑니다. 그냥 가서 죽자는 마음으로 사자한테 아킬레스건과 를 50분 동안 뜯기고 이럴 거면 그냥 죽는 게 낫겠다 싶어서 스스로 누워버리는 기린처럼 그래 그냥 따라가서 죽자라는 생각으로 걸어가요. 이렇게 생각보다 쉽게 배에 태웁니다. 그러니까 저는 배에 태우는 게 너무 어려울 줄 알았어요. 길바닥에서는 끌고 올 수 있고 목에다가 줄을 채운 다음에 사람들이 끌면 목은 약하니까 이렇게 끌어당겨서 올 수 있는데 만약에 잠든 상태면 배에다 태우기 너무 어려울 거고 서 있는 상태라도 물이 있고 이러니까 기린도 물을 싫어해요. 물에 안 가려고 버틸 거 아니야. 근데 정말 다행히 이게 작전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 기린은 이미 생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래 씨발 그냥 죽자 하는 마음으로 끄는 대로 그냥 끌려가요. 그래서 쉽게 배에 탑니다. 한 번도 이런 거 없이 그냥 배에 올라타요. 타기 싫어할 텐데. 그리고 강을 건너서 육지에다가 데려다 줍니다. 육지에 도착해서 기린을 풀어주고요. 기린은 뭔 일인지 어안이 벙벙하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린 청년이 와서 친구가 내는 소리죠. 우뚜뚜뚜 소리를 내자 기린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존나 뛰어 도망갔습니다. 기린 청년은 유일한 친구를 잃었어요. 슬퍼하고 있는 기린 청년 뒤에는 기뉴 특전대가 세계 최초로 기린을 섬에서 육지로 구조해냈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이 다큐멘터리가 끝이 납니다.
내가 기린이면 갈 때 가더라도 누구 한 명 물고 간다. 기린이 아까 목 데드리프트 250까지 한다 그랬잖아요. 어린 애들 중에 동물원이나 이런 곳에서 먹을 거 기린한테 이렇게 주는데 신기하니까 잡고 이렇게 매달려 보는 애들이 있어요. 장난삼아. 진짜 딸려 올라가 버립니다. 힘이 하도 세가지고. 다큐 제목 뭐야? 디즈니에 있는 겁니다. 제목은 모르겠고. 디즈니에서 기린 구조 뭐 이런 거 쳐보세요. 새드 엔딩이노. 이게 어떻게 새드 엔딩이에요? 살렸으면 됐어. 살았잖아. 기린은 기뉴 특전대를 부른 기린 청년을 더 원망할까요? 기뉴 특전대를 더 원망할까요? 나중에 화해했을 겸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거 몰라. 살았으니까 됐죠.